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하고 이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 공화제적인 교육들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끊임없는 공화제주의자였었어요. 구무독재를 겪은 사람들이 국산이어야 좋아요, 한국 거여야 좋아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우리 아들이 뭐 외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이걸 이제 요즘은 자랑으로 얘기하는 시절이 된 거야. 아니 진짜. 그리고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 우리 아들이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건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구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집 애들은 대단한가 봐. 뭐 이렇게.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가치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 스트레스 받다 죽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버뜩버뜩 흐름을 타야 돼. 되게 재밌는 얘기 있던데, 테레비를 20대, 30대는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노인네들만 나온대. 젊은 놈이 안 나온대. 20대가 안 나온대. 가수 음악 프로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유재석도 50이 넘었어요. 유재석이 72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느냐? 보는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5, 60대만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TV를 안 본다는 거예요. 특히 20대는 TV를 거의 안 봐요. 근데 저도 TV를 안 봐. 나 TV 안 보네. 20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난 TV 안 봐. 제가 원래 TV 되게 많이 보는데 저는 TV를 원래 테레비를 켜놓고 예전에 논문을 썼었는데 그래서 홈쇼핑을 못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좀 안타까워. 홈쇼핑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물건을 팔려고 저렇게 길을 쓰나. 홈쇼핑에서 잘 팔리는 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어떤 흐름하고 관련돼. 주식시장만큼 예민한 게 내가 보기엔 홈쇼핑이다. 어떤 놈이 뭐 살 빼는 크림을 더럽게 팔아먹고 있어. 어떤 놈이 뭐 팔아먹고 뭐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저걸 원하는구나. 제일 웃기는 게 그거였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살 빼는 크림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뭐 살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대. 이게 상식적으로 없는 일인데, 야 그렇게 되면 이게 노벨상감인데도 그게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한때는 또 이걸 또 이래갖고 앞뒤로 미는 거를 무슨 그래 턱주갈이 나가고 뭐 주둥이가 깨졌어요 뭐 이렇게 이것도 더럽게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 아니 그 물건 파는 것도 웃겨. 그걸 왜 그렇게 밀고 있는지. 야씨 만두피나 밀어.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무도 안 밀어.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꾸준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팍 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치는 거지. 물론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게 크게 주목할 만한 정도의 효과가 아니니까 사라지겠지. 사라지겠지.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맞서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이제 답답한 사람들이 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카카오톡을 안 해요. 나는 그게 진정한 수행자는 카카오톡을 안 해야 된대. 스마트폰을 안 써요. 박물관이지. 그게 아니고 세상을 읽고 안 하면 몰라도 안 되면 따라라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화석처럼 됩니다.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주민이지.
우리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면 마오리족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거, 그거는 눈요깃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걔네도 먹고 살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면 억장이 멀어진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뭐 이런 거. 그래, 고생했어. 야생 체험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유가 안 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단절돼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는 더 단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집안에 있어도 단절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도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공통점이 사라져 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애하고 얘기하면 TV 보는 사람은 TV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런닝맨 얘기를 하고 있고, TV를 안 보는 애는 런닝맨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예. 10대나 20대 애가 런닝맨을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 뻘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뛰댕겨. 여러분도 생각해봐.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 김희갑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예능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보겠어? 돌아가신 분을 소환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시절이 다른 거지. 그걸 걔네들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서로 간에 쭉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면 대화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유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없어요. 부부도 내가 보기에는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한꺼번에 보는 매체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를 보더라도 전 집 식구가 다 봤어. 그 TV를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왜? 테레비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걸 공유해서 안 보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면 되고, 누구는 뭐 보고 싶으면 뭐 보면 돼. 다 지방에서 보든지,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든지 그러면 돼. 그러다 보니까 너 뭐 봤냐? 라고 하면 모르지. 나 BTS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임영웅도 잘 모르거든. 야, 근데 임영웅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갑대. 왜 강력한지 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아니, 우리는 일단 가수는 뭐 비주얼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꽃미남처럼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보통 사람보다는 애가 이쁘지. 하지만 그 계통에 있는 같은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최고급 레벨에서 보면, 내가 보면 아이돌 애들이 훨씬 이쁘던데? 임영웅보다?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몰라. 우리가 아는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그런가? 우리는 조용필, 이선희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또 아니 잘하지. 가수가 노래 못하는 게 되겠어요? 가창력으로 올라온 사람이니까 물론 일반보다는 훨씬 잘하겠지. 하지만 너무너무 대단하게 잘해요 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몰라,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무슨 이게 춤을 잘 춰가지고 뭐 보여주는 게 뭐 대단해요 그런가? 이거 아니, 모르겠어. 근데 먹힌데 복인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복인데 딱 복이 있어서 이 사람은 참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도 그렇고 뭐 임영웅도 그렇고 다 그냥 지들끼리 지팔 지어들면서 가는 거야. 블랙핑크도 뭐 마찬가지로 다 몰라 서로 간에. 좋아하는 놈만 좋아해. 그래서 대화가 다 단절되고 그 다음에 다 파편화되는 거예요.
파편화되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상 알지 못하면 나도 임영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좀 열심히 좀 찾아봐야겠다. 난 잠깐 하다가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숟가락을 안 올렸어. 나 잠깐 끝나는 거 아니요? 그거 경연대회 나왔을 정도면 이렇게 치고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 나는 임영웅도 송가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송가인도 뭐 이렇게 뭐 아주 일단 뜨긴 떴지만 나는 진짜 뜨려면 진짜 뜨는 사람은 사실은 굳이 그런 경연 프로 안 나오고도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지 뭐. 그래서 몰라. 그래서 임영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 이게 BTS만 관심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고 임영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기본은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대화 역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이 대화 역량이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닫아버린다니까. 그 사람하고 몇 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그럼 그래요? 이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꼭 그거를 막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지. 저 BTS 좋아해가지고 막 뭐 BTS를 봐라 이런 사람이 한 명은 있긴 있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옛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너도 이걸 한번 해봐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관심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관심이 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아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기본은 아무튼 다 걸칠 수는 있게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넓고 진짜 이게 인생 살기 힘들어. 점점 넓은 지식을 요구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러다 죽지 싶다. 옛날 같으면 몇 가지만 알면 되거든. 뭐 조용필이면 조용필, 몇 사람만 알면 돼. 나오나면 나오나. 근데 지금은 오만 때만 게. 그리고 좀 많이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임영웅이나 떼거리로 나오면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놈이 그런 거 같고 그놈이 그리고 막 화장을 하고 나오고 이러면 이게 얼굴도 잘 구분을 못 하겠고 몇 번 봐서는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걔가 걘가 싶기도 하고 노안이라 그런가? 아무튼 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하고 이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 저런 공화제적인 교육들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끊임없는 공화제주의자였었어요. 그게 불교의 리더가 없는, 결국 수장이 없는. 불교는 단체 잔체에 아무 리더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지.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 할 때 리더가 없고 전체가 화합해서 해라. 어떻게 보면 북유럽 같이 제일 잘 되면 그게 북유럽 같이 간다. 그래서 그게 불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나라들은 바뀌어가고 있었고 결국 공화제 국가들은 나중에 다 몰락합니다. 이게 왕이 있는 국가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리더가 판단만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삼성이지. 삼성 봐. 두 사람 딱 괜찮은 사람 두 사람 하니까 전 세계 기업이 돼버렸네. 저희 공화제 같은 식으로 계속 회의하는 단체였잖아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발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들이 발전 안 하는, 발전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큰 절들은 대부분 이게 공화제 비슷하게 뭔가 회의를 자꾸 해요. 근데 회의 오래 하면 진짜 회의적이거든. 회의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회의를 하고 있고, 누구 말 맞다나 앉아 있는데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어. 차라리 그냥 리더가 딱 좀 안목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너 하고 너 하고 너 하고 너 해. 이 방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군부 독재에 세뇌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리더가 거지 같으면 이제 절단이 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그거 우리가 봤잖아.
뭐 대한생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아건설이라든지 몇 개 봤잖아. 그냥 당대에 그 큰 기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리더가 판단 하나 잘못해서. 금호도 이번에 날아가는 거죠. 리더에게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대우건설을 안 먹었겠지. 근데 리더가 힘이 있으니까 대우건설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한진해운도 그런 기업 날아간 건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는 수출형 기업이니까 물류는 잡고 있어야 되거든. 그걸 다 빌려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때도 너무 비싸게 배값을 이렇게 다 미리 사전에 땡겨가지고 뭐 10년치를 계약했다는 동 이런 미친 짓을 해놔가지고 그래 날아갔잖아. 그때 만약에 한진이 그 한진해운 살리려고 전력 투구를 했으면 한진이 날아갔지. 한진이 날아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 공화제에서 왕정으로, 그리고 부처님은 공화제를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끊임없이 공화제에 대해서 피력을 했어요. 그게 화합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 대화하면서 존중의 리더십,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의 리더십.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긴 한데 속도가 느려요. 저렇게 되면 변화의 속도가 느려. 왜?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다수결로 해요? 다 설득하려면 너무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런데 쪽수로 밀어붙이는 게 꼭 정의는 아니지. 게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몇 번 그런 대통령 선거들이 있었죠. 그게 근소 차이로 지금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죠. 4년 뒤에 봅시다. 뭐 5년 뒤에 봅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다음번에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는 한쪽에서 지면 그 진 쪽에서도 협조를 하고 최대한 잘하고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할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민주화 사회에 그런 식으로 가면 서로 다 힘들지. 서로 다 힘들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 나라는 네팔이라고 하는, 지금 네팔이에요. 옛날에는 인도 땅이고,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 이렇게 내륙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봐도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농사가 안 된다더라. 안 되겠다. 딱 봐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 조선이 왜 망했느냐? 농자 천하지 대본 그 한 대목, 그 한 문장으로 왜 조선은 망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야, 이 땅에서 땅이 큰 것도 아니고 다 산지인데, 70%가 산인데. 전에도 그런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건축적으로 제일 발전한 거, 터널 뚫는 거. 왜? 뚫어야 되니까. 뚫어뻥 기술이 제일 좋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느냐? 수출할 데도 없어요. 외국을 가봐. 수출할 데가 없어. 왜? 있어야 수출하지. 수요가 있어야.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 좋아요. 그러면 원자력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면 수출이 돼. 우리도 원자력 할게요. 위험 대비치 생각하겠지. 위험 대비 돈 이렇게 계산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터지면 위험한 걸 왜 몰라. 그런데 싸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전기차를 왜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저도 요즘 그 전기차가 요즘은 좀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리고 택시를 타면 전기차들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가 괜찮습니까? 이제 저는 운전면허가 없이 택시를 많이 타니까. 그러면 그 택시 기사들이 엄청 만족도가 좋던데? 전기차 모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지비가 싸니까. 차값이 비싸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차값이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 좀 받고 자기네들이 받고, 근데 자기네들은 택시니까 한 3년 정도 뭐 몰면 그게 거의 빠진대요. 그러니까 할만하지. 근데 이제 일반인이면 그걸 언제 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지.